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정말 저도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 어떤 날은 우울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정말 이거 괜찮을까 걱정도 됐었는데 오늘은 기쁜 소식을 많이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아주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어서 들어오셔서 기쁜 소식을 많이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란과 김건희 특검법 등 모든 것이 부결되었습니다. 8개 법안 모두가 부결되었고요. 두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식으로 나 체포해라, 구속해라 아예 대놓고 나서서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셨습니다. 헌법재판소가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수처도요. 당황하셨습니다. 네, 그뿐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김용현 공소장 내용 사실로 받아들이기 문제 있다라고 정면 공격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CCTV가 지금 공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 윤석열 대통령 아니라고 하는 내용도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좌파 측에서요. 그거 윤석열 아니야. 대타야. 그러는데 윤석열 간별사 정준길 변호사님, 법무법인 해 정준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간별사 법무법인 해 정준길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 PD님 그 영상 띄워주세요.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일단 간별사에게 간별부터 받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간별사에게 정확한 간별 받겠습니다. 우리 PD님이요. 자 올려주세요. 오마이뉴스에서 올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 기다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간별사 간별해주세요. 김정은도 각계무사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의 기를 보면서 네. 실제 김정은과 김정은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잠깐만요.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맞다 아니다 빨리 댓글 달아주세요. 맞다 아니다. 여러분 댓글 바라겠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간별사.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관저에 없다 뭐 이런 의혹들을 이제 걔네들이 막 이제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만들어내니까 오늘 저 화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화면을 봐서는 잠깐만요. 시청자 여러분, 화면을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아닙니까? 화면을 봐서는. 근데 정 변호사님. 예. 사실은요. 예.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 좌파 측에서 저걸로 지금 엄청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어디 가서 숨었다. 윤석열 대통령 도망갔다 하고 짤을 만들었는데요. 그렇죠. 저 사진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돈 벌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맞다 아니다. 자, 정준길 변호사님. 저기에 대해서 이제 좌파들은 얘기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사람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원래 지금 관저에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저 동영상을 만든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봐라, 저 김정은도 각계무사 있지 않냐. 네. 겉보기에 저런 등치와 저런 키를 가진 비슷한 사람으로 윤석열 대통령인 것처럼 행사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그랬는데. 동영상 없습니까? 동영상? 동영상은 지금 못 틀고. 그래요? 네, 왜냐면 동영상을 왜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말입니다. 네. 이 사람이 그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이 액션, 버릇, 행동 이런 걸 딱 보면 저 사람이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리고요,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림자만 봐도 그 사람인 줄 안다 그러잖아요. 네네. 자, 시청자 여러분 보시니까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이다 아니다. 다 맞다고 하네요. 다들 맞다. 이재명이다. 이재명이라고요. 네, 저는 사실 오마이뉴스 나올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들 도망갔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냐면요. 비겁한 윤석열. 체포하러 딱 들어가니까 윤석열이 없어서 다들 허탈해 할 거야. 벌써 도망갔어. 윤석열은 저 안에 없어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합참 벙커에 들어가 있는데 48시간 동안 문 잠그면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다 나왔잖아요.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도망갔다면 난 실망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비겁하다면 우리는 실망할 거야 그랬는데 저 사진이 딱 나오니까 다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킹윤이네. 자, 정 변호사님, 킹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때 롯데호텔 37층에 가서 미래를 했다면 저도 용서 못하죠. 근데 앞에 얘기가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얼마나 못되고 나쁘냐면요. 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네. 제가 지금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네, 여러분 도망가실 분이 아니죠.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좀 차분하게 하라는데요. 제가 지금 차분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기쁜 소식이 너무 많아요. 좌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이 도주했다고? 도주한 것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은 추악하고
비겁하다. 아, 이렇게 근데 여러분 도주를 안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도주했다면이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도망을 안 갔는데 도망갔다면 윤석열은 비겁해. 도망갔다면 윤석열은 그러니까요. 인간도 아니야. 도망을 갔다면 이러더니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아세요? 도망간 게 사실이 돼버리면서요. 아니 어떻게 윤석열이 도망을 갔어? 그 다음 그렇죠. 얘기는 뭔지 아세요? 도망간 나쁜 놈까지 나왔어요. 맞아요. 도망갔다면이라는 가정법이 중간에 없어져요. 그러면서 도주한 윤석열은 추악하고 비겁한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오늘도 말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지금 도주설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죠? 네. 국회에서 말입니다. 민주당의 뭐 국회의원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 대통령, 거기에, 관저에 있는 거 맞냐? 뭐 차 타고 나갔다고 그러던데. 네. 그랬더니, 그 공수처장이 그렇잖아요. 아,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저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곳도 더 파악하고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있냐? 그랬더니 확인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 못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누가 제보를 했대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도망갔다라고 제보를 했다는데 더 웃긴 그렇죠. 거는 처음에는 경호처에서 제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호처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경호처 제보라고 나와서 기자님 혹시 그 기사 있으면 좀 검색해 주세요. 경호처 제보라고 나왔었다니까요. 딱 나오네요. 자 보세요. 네. 단독 읽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도피 민주당 제보 출처는 경호처. 여러분 보세요. 저 거짓말 안 했습니다. 다시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도피했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고요. 이 도피의 출처는 경호처예요. 아침에 저거 몇 시 기사죠? 정 변호사님? 저거 지금 10시 2분요. 시청자 여러분, 저 아침에 저 소식 듣고요. 조금 슬펐어요. 왜? 도피를 했다고 생각해서 슬픈 게 아니고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만들까? 그것도 첫 번째 이걸 본 사람은 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 대통령이 도피하다니. 네, 그 다음에 믿었던 저한테 대통령이. 연락이 오는 거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도피했대요. 지금 저기 뭔가요? 저 그 얘기 듣고요. 이것도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까? 내가 정말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까로 속이 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막 짤이 돌기 시작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도피했다라는 짤이 돌면서 네. 도망갔다, 어디 숨었다, 벙커에 숨었다. 나중에는 합참. 아니요. 나중에는 미군 대사관에, 미 대사관까지 대사관에 숨었다는 거예요. 네네. 짤이 돌고. 무슨 아간파천이에요? 미 대사관에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조계사에 숨었다는 거예요. 네네네. 왜요? 아예 그냥 조계사뿐만이 아니라 저기 어디야 명동성당에 숨는다고 하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정확하게 알려줘야겠다 그러는데 오늘 기쁜 소식이 정말 근데 많아요. 경호처 다음에 또 군 관계자로 바뀌었다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아니 처음에 경호처라 그랬다가 네. 군 관계자로 바뀌었대요. 그래요? 예, 그럼 군 관계자는 누구냐? 여기 나오네요. 윤 대통령 도피 제보자는 군. 그러면 아니 아까 경호처에서 왜 갑자기 그 경호처에 있는 사람 중에 군에서 파견 나온 사람을 말하면 뭐 좀 좁아진다고 볼 수 있지만 저 군 관계자면 뭡니까? 경호처랑 무관할 수도 있는 아니 거예요. 더 웃긴 거 시청자 여러분 더 웃긴 거 경호처 숫자보다 군 관계자가 숫자가 더 많아요. 훨씬 많죠. 저도 왜냐면- 군 관계자입니다. 정 변호사님 군대 나오셨어요? 저 현역으로 갔다. 저기 우리 PD님 군대가 나오셨어요? 다 나왔대요. 그러면 여기도 군관계자 2명 있어요. 네, 여러분, 맞습니다. 이 경호처 하니까 숫자가 너무 애매모호한 거예요. 경호처에서 말했대. 제일 나쁜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어디서 들었어 하면요. 내가 들은 데가 있는데 절대 말 못해. 누구한테 들었냐니까? 그러니까 절대 말 못해.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게 사실이라면 비열하다, 뭐 추악하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온갖 비난을 해. 그래서 막 비난을 하다 보면은 앞에 전제한 사실이 팩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정말 얘네들 나쁜 짓 하는 걸 딱 잡았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원래 그렇게 합니다. 제가 좌파들이. 지금 너무 기분이 좋다고 하는 얘기가 또 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화장도 못하고 나올 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네. 기각입니다. 아니 정말 기각이에요. 제가 그것도 얘기할 거예요. 정 변호사님과 조금 전에 밑에 앉아가지고요. 막 토론을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기각이네요.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이 그래도 이 부분이 좀 약하지 않아요? 그러길래 논리 세워서 우리가 싸우면 돼요. 기각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 부분도 소개해드릴 거고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헌법재판 기각된다. 네, 헌법재판소 기각된다고 아까 우리 한참 그거 토론했잖아요. 근데 조용히 해야 누가 쟤네들 알면 안 돼요. 쟤네들 알게 해요 이제는. 아니야 아직은 조금 이렇게, 여러분 제가 예. 논리를 세워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그래서 그 내용도 해야 돼. 기각이에요 기각. 기각될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내란죄를 뺀 게
그냥 보통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란죄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뺀 게 아니고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진 게 아니고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한테 아예 구속영장 청구해. 구속영장 청구해. 그쵸, 정 변호사님? 아니, 구속영장 청구하든지 기소하든지. 네. 야, 우리 국민들 그만 힘들게 하고 경찰관들 그만 힘들게 해라. 네. 아니, 뭘 굳이 체포작구영장 이런 거 집행한다고 하면서 왜 대통령은 창피를 주려고 하냐. 이런 거 하지 말고, 너희가 당당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리고 내란죄, 수사할 권한도 없는 자꾸 공수처 나서지 말고, 경찰이 영장을 신청을 해서 공수처 니네가 청구하면 되잖아. 아, 시청자 여러분이 각하라고 하는데 각하의 논리와 기각의 논리 두 개를 제가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각하는 혹시 하다가 각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각의 논리까지 지금 세운 거예요. 원래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1안, 2안, 3안을 하는데 그러니까 각하 논리도 맞아요. 아니, 맞아요라기보다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기각의 전쟁이 계속 진행되면 계속 진행되는 전쟁 안에서도 논리를 세워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하와 기각의 논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두 개를 다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나겠어요? 안 신나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이 오늘 빠르죠? 왜냐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따다다다다다다다. 혹시 제가 이래서 혹시 오늘 서운하신가요? 제가 기쁜 거 여러분도 함께 공감하시죠? 자, 일단 킹윤짱 맞습니다. 나타났습니다. 나타났고요. 정준길 변호사님이 보시더니 아이, 성렬이 형 맞네. 성렬이 형 맞네. 그러셨습니다. 그 어떤 액션 때문에 제가 그랬냐면 이렇게 서서 얘기를 하시는데 네.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렇게. 아, 그렇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 뭔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하실 때 딱 이렇게 해서 약간 고개를 하면서 딱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저거는 윤석열 대통령 맞다고. 네, 아무튼 오늘 킹윤짱 맞고요. 지금 여러 가지를 일단 먼저 훑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단 기분 좋은 거 맞습니다. 잠시 제가 수다스럽게 시작을 했는데요. 기분이 아주 좋아서 며칠 동안 이렇게 좀 떨어졌었어요. 며칠 동안 좀 떨어졌었는데, 저도 기분이 떨어졌었어요. 우울하고. 어젯밤에 체포영장 다시 또 나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저라고 뭐 맨날 기분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기분이 나쁠 땐 뭘 해야 되죠? 공부를 해서 그 공부로 논리를 만든 다음에, 희망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은 저도 기분이 좋아요. 오늘 송영길 또 법정 구속됐잖아요. 아, 맞다. 여러분 오늘 또 송영길 또 법정 구속됐고요. 네네. 또 기쁜 일 또 뭐 있으셨어요, 정 변호사님? 오늘 뭐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들이 너무 멋지게 딱 네. 대응을 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여기 통큰 한수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네. 정말 통 크게 국민들과 애국 시민들 고려해서 야, 사전영장 청구하든지 기소해. 법원에 가서 판결 받을 테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재표결을 했는데 모두가 다 부결됐으니까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모두가 다 부결되니까요. 네. 자, 그래서 근데 하나 얘기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재표결에서 기분이 좋은데요. 네. 우리가 예전에 개구리 치새끼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네. 윤석열 대통령을 속칭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네. 특검에 대해서는 가결이 198표입니다. 네. 6표, 네. 6표. 네. 그렇죠? 찬성했어요. 네. 그 다음,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은요, 네. 4표가 또 찬성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공통되는 게 4표죠. 네. 거기다 2표가 더 있어요. 네. 그 2표 중에 1표는 안철수입니다. 네. 안철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나는 얘기했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반대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특검법은 찬성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2표 중에 1표는 안철수예요. 네네. 자, 나머지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색출해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네. 이제 결과만 갖고 보면 안 되고 좀 차분히 이 넷 플러스 6명이 누구냐? 안철수 빼면 이제 5명이죠? 네. 조경태 당연히 있겠죠. 그럼 나머지 4명 누구냐 이거예요. 나머지 4명. 여러분들 꼭 좀 찾아주십시오. 네, 아까 슈퍼챗이 2개가 슝슝 지나갔는데 제가 감사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봤는데 제가 오늘 수다를 좀 떠느라고요. 오늘은 네, 맞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사진 나오신 모습도 그렇지만 이게 체포되기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용감하게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좋으세요? 아니
아니 정말로요. 왜 좋으세요? 여러분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좋은 이유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기력하지 않아서 당당하게 싸워서 목숨 걸고 싸우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너무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우리가 너무 싫었다. 그래서 구하고 싶지도 않았다. 왜? 여러분 나를 구해주세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까 무기력하게 당했었다. 그런데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지킬게요. 내가 나 목숨 걸고 지킬게요. 반국가 세력한테 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청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반국가 세력에게 뒤집어지는 거 나도 원치 않아라고.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좋아하세요?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요 당당함이 좋아요. 저는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의연함이 좋아요. 아이 뭐 잘생겼다 그런 거 말고요. 세 번째는요.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은 좋아요. 그리고 또 우리한테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신 거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모습 좋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저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유튜브? 우리 유튜브도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댓글도 보실 수 있어요. 전 그래서 좋아요. 이거 제가 박근혜 대통령께 이거는 흉보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말씀이 없는 게 전 서운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정말 지난 얘기지만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 네.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사람이랑 지내면서 네. 아무리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뭘 도와줘야 되는지 모르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근데 야, 나 이게 어려우니까 도와줘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모여갖고 집회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나오셔서 한 말씀만 해달라 그랬어요. 나를 구해달라. 당신께서 좀 말씀하시길 바랬는데 끝까지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직접 나오시진 않았지만 딱 글 써서 보냈잖아요. 직접. 애국 시민 여러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훨씬 더 가까이 접근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면서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매우 잘하고 계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예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공부를 하는지 아세요? 헌법재판관들에게 논리로 싸워야 되고 논리로 이겨야 돼요. 그러면은 저기 헌법재판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일이 헌법재판소가 먼저 원조예요. 그럼 독일에서 어떻게 했다는 걸 조목조목 공부한 뒤에 우리도 계속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목소리에 공부를 한 뒤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나 여기 있어 여러분. 나 여기 있고 나 대한민국을 지킬 거고 대한민국을 수호를 할 거야. 그리고 내 와이프 그래. 잘못했다고 쳐. 하지만 내 와이프니까 용서해줘. 그런 마음으로 내가 대신에 너희를 지킬게. 그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노무현처럼요. 그러면 와이프를 버리란 말입니까? 그런 뻔뻔함이 아니라 뭉근함, 묵직함. 그러니까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께서 나 목숨 걸었어요. 나 목숨 걸었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목숨 걸었구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도 목숨 걸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각자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그널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럼 대통령이 그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뭐라 그래요? 대통령 방향을 바라보는 거죠. 대통령이 손가락을 가르치시면 그쪽 방향으로 국민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저 오늘 이게 헌재 공부도 이렇게 하면서 헌법을 공부하면서 이것들 정말 나쁜 놈들이네. 이것들 정말 나쁜 놈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무슨 밑장 빼기 하는 거예요. 내란죄라고 그 난리를 쳐놨다가 갑자기 쓱 빼면서 이거 빼고요. 이거 빼고 헌재. 정 변호사님. 네네. 사실 이거 거의 헌재에서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오늘도 저기 우리 그 윤곽근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대통령 헌재에 가서 입장 얘기할 거다. 내가 왜 계엄을 했는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서도 국민과 우리 인권을 생각해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절제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얘기해서 본인의 어떤 그 계엄이 결코 반헌법적이지도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를 설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직접 가시겠다고 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하셨죠. 근데 가고 싶은데 첫 번째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경호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아니 체포영장 말이야 이렇게 발부해 놓고 14일날 나보고 와서 그날 헌법재판소 가는데 또 저희 공수처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체포영장 집행하겠다고 막 헌법재판소 오고 그러면 이 헌법재판이 진행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정리돼야 된다. 라고 맞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이야기한 건 그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국회에서 작성한 탄핵 소추안을 보면 내용 중에 거의 80% 정도 되는 내용이 전부 다 내란 얘기 아니냐. 그리고 니네들이 지금까지 계엄은 내란이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한덕수 총리까지도 내란 동조자라 그랬고, 그리고 국무위원들도 전부 다 공범이라 그랬고, 또 모든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현재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은 내란 또 동조, 선전죄 이런 거로 다 고소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거기서 내란을 뺀다 만다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국민들이 정신이 없고 혼란스럽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 그쵸. 뺀다는 의미가 뭔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계엄이 나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엄 선포 및 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에 따른 진행 과정까지 판단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이후의 과정까지도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 지네가 주장했던 내란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그럼요. 거잖아요. 그죠? 자,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사실은 조금 전에 정 변호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쌍특검의 양곡관리법이 8개 법안 재표결을 했는데 모두가 부결이 됐는데 그 와중에 배신자 뻐꾸기들이 8명이나? 6명. 6명이나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사실은 제가 조금 이따가 방송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기도 안 찰 만큼 어이없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속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대통령은 국민들과 함께 민주당과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국민의힘에서 누구 덕에? 우리 보수 우파, 자유 우파 덕에 국회의원이 된 자들이 지금 대통령에게 칼을 꽂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직 내보낸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동훈이 한 행동과 한동훈, 한지아, 김예지, 거기다가 누구야? 김상목인가? 네. 거기다가 또 안철수 이런 사람들 보면요. 우리가 용서하면 안 될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시리즈로. 그러면은 볼 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볼 때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그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내가 너무 이뻐했던, 내가 진짜 새끼처럼 이뻐했던 한동훈이 자기한테 칼을 꽂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데 야, 윤석열 대통령 아까 기사 잠깐 나왔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없대.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없대. 관저에 없어서 도망갔대. 누가 그랬어? 하니까 경호처가, 기자님 그 기사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경호처가 그랬어.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요. 경호처? 경호처에 있는 사람이 진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도 문제. 안 했다고 해도 문제. 자, 윤석열 대통령 도피, 민주당에 제보한 거 경호처. 저 기사 보고 제가 아침에 저게 진짜라고 해도 문제, 가짜라고 해도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 관계자로 기사가 바뀌어요. 보여주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도피 제보자는 군 관계자. 그거 딱 보는 순간에 거짓말이네? 여러분 봐봐요. 처음에는 경호처 10시 몇 분에, 조금 있다가 군 관계자는 12시경일 거예요. 맞나요? 시간? 제가 아까 시간 체크할 때 정 변호사님 저 글자 좀 봐주세요. 맞죠? 네. 맞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볼 때는 처음에는 10시 몇 분에 10시 몇 분에 경호처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네네. 그러더니
그쵸.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도 12시경에 경호처라고, 아니, 12시경에 군 관계자라고 갑자기 거짓말이 이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경호처 하면은 사람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군 관계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라, 거짓말 하네. 그런데, 우리라면, 거짓말에 바로 반격이 들어가요. 바로.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지금 도피했다라고 하면은 도피 안 한 모습을 보여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오마이뉴스에 사진이 딱 찍힙니다. 오마이뉴스 아까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게 아마 그 이후 뉴스일 거예요. 오마이뉴스에 사진이 딱 올라오면서 시간 몇 시입니까, 정 변호사님? 15시 33분입니다. 그쵸. 오마이뉴스에 딱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 봐라! 경호처에 있다! 근데요, 여러분. 그 직전에 한 1시, 2시에 좌파 측에서요. 짤이 막 도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도망을 갔다. 어디로 갔어? 미 대사관에 갔어. 어디로 갔어? 조계사에 갔어. 어디로 갔어? 저기 어디로 갔어? 미 합참에 갔어. 어쩌고 저쩌고. 하도 가짜뉴스가 돌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등장을 딱 하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저건 가짜야! 윤석열 대통령 아니야! 저거는 윤석열 대타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타여야 하는 거죠. 대타여야 되는 거죠. 근데 정 변호사님께 제가 여쭤본 거예요. 딱 보니 정 변호사님 형이네. 우리 성렬이 형 이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사진 보세요. 우리 대통령 맞습니다. 킹윤 짱 맞습니다. 도망 안 갔어요. 좌파들이 거짓말해. 그들이 거짓말해. 가짜뉴스에 정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저 사진을 보고도 기뻤지만 자, 지금부터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제 저런데 안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쵸? 대통령이 어딘가로 도망갔다면, 도주했다면, 은신했다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이 자격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진짜 관저에 없는 게 맞아?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보수파 국민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눈가리가 삐었나 윤석열 대통령으로 안 보이게 딱 보니까 보이네요. 약간 이상하게 다리 이렇게 벌리고 손도 이렇게 하고 있고. 맞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다른 데 안 가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윤갑근 변호인께서 나오셔가지고 또 기자회견을 하는데 말마다 다 맞는 얘기예요. 일단 대충 워딩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뭐였습니까, 정 변호사님? 아니 사전영장을 청구하든지 안 그러면은 그냥 저기 불구속 구공판에 재판에 넘겨. 이게 전 제일 멋있었어요. 네, 여러분 맞아요. 저 통큰 윤석열 대통령의 통큰 한 수는 바로 그거였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체포영장 지금 찌질하게 하지 마. 야, 너 왜 나 체포해다 구속해? 체포하지 마, 구속해. 구속영장 첨부해. 구속영장 하면은 정정당당하게 체포영장 뭐 찌질하게. 정 변호사님, 체포영장은요. 시간이 48시간인가요? 체포영장은 집행을 하면 48시간 이내에 조사를 한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아주 잠정적인 처분에 불과해요. 근데 지금 48시간 이내에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이미 다 조사를 해놓은 거죠. 그들이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별도의 어떤 조사 없이 영장 청구 여부를 이미 사실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굳이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하는 거는요. 아주 그 조직 이기주의죠. 공수처 폼내려고 나 대통령 불러서 조사했다 이렇게 폼내려고 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게 아니라 죄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불구속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영장을 치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거예요. 국민들은 대통령이 당당한 모습을 응원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대통령께서 만약에 정말로 도망갔다 그러면 국민들은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만약에 나 정말로 있잖아 구속되는 거 싫어 이랬으면 또 우리 대통령이 왜 저런 모습 보이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체포영장이야 찌질하게 구속영장 해 구속영장. 야 체포영장 48시간 내에 너희 나 조사할 수 있어? 야 니네들 48시간 내에 나 정말 조사할 수 있니? 구속영장 쳐! 그뿐이 아니라 야 서부지법에 하지마. 공수처 니네는 중앙지법이잖아. 중앙지법에 해. 당당하게. 우리가 대응 안 하는 거 니네 틀린 거잖아. 왜 불법적으로 하는 거 대응하니? 그 내용이고요. 또 뭐라고 합니까? 야 김용현 공소장 내용 문제 있잖아. 정확하게 하자. 그거 아닙니까 정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또 대통령의 좀 세심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어요. 네. 대통령께서는 야, 너희가 공수처가 너 내란 수사 권한도 없잖아, 니네가. 그리고 직권남용은 지금 불소추 특권 때문에 또 수사할 수도 없는 내용들인데 그럼 니네들이 억지로 자꾸 네 공수처에 오라고 하는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안 오니까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그거를 당연히 중앙지방법원에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본인들과 통하는 사람이 영장 전담 판사인 서부에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수사 지휘할 권한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할 권한이 없는데도 경찰들을 막 불러가지고 사법경찰관도 아닌 사람들을 막 또 이렇게 체포하는데 막 이렇게 동원해서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고 자꾸 그러고 그래서 경찰도 어렵게 만들고 국민들도 힘들게 만들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법대로 하자, 법대로. 자, 그럼 법대로 하는 건 뭐냐? 현재 대한민국의 관련법에 의하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니네가 그거를 법원에 청구해 주면 되잖아. 그렇게 해야지. 니네가 나서지 마. 내란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한테 있으니까 경찰이 해. 그 다음 두 번째, 수사라는 것은 왜 하는 거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건데, 대통령이 내가 무슨 증거인멸을 하겠니? 도주를 하겠니? 더군다나 니네가 다 조사했잖아. 내가 뭐 더 숨기고 말고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서 너희 경찰이나, 공수처에 가서 뭐라고 내가 진술하겠니? 그러니까 그냥 나는 사실상 진술 거부를 하거나 말을 안 하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니네가 바로 영장을 쳐. 사전 영장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뭐냐면요. 니네 왜 그렇게 공수처에서 힘들게 뭐 헬기 투입 그런 거 하지 마. 아니 왜 무리하는 거죠. 너희들 경찰도 마찬가지고 국민도 마찬가지고 너무 위험한 짓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안 해도 돼. 정정당당하게 해. 내가 나갈게. 대신 이상한 방법 쓰지 마. 네가 할 일이 아니잖아. 네가 할 일이 아니 정식으로 체포영장 말고 구속영장 갖고 와. 구속영장 들고 와. 영장 들고 오면 내가 해줄게. 내가 나가줄게. 당당하게 나가줄게. 그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저도 오늘 그랬어요.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요. 40%에 육박하게 나왔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민주당에서 뭐라 그래요? 야, 니네가 가짜지.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요. 한두 군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 국민의힘 지지율도요. 안 빠져요. 네. 정 변호사님 옛날에 국민의힘 지지율 옛날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그때 아유 대통령 탄핵 4% 5% 뭐 10%도 안 됐어요 당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4% 5%였어요. 근데 지금요 국민의힘 지지율이요 30 몇 %씩 올라가고 민주당하고 삐까삐까해요. 그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싸우자고 하니까 내가 나서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거고요. 우리 보수 우파들도 지금 모이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 저거 거짓말이야 이러는데요. 저는 볼 때 이 거짓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니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기저기서 나온 국민의힘 지지율이 나오더라고요. 퍼센테이지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40% 넘은 것도 있고 네. 어떤 거는 30% 초반대인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30 몇 프로가 맞냐 40%가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각각의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를 해온 시간 추이에 따라서 지난주, 지지난주와 비교해 봤을 때 요번 주를 보면 네.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요. 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그럼요.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고 거꾸로 민주당은 떨어지고 있고 이재명도 떨어지고 자, 제가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헌재 입장 소개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보실 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었다.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해서 50%가 넘었다. 60%가 넘었다. 맞냐? 그 70%는 저도 너무 많이 그렇게 그 정도까지 나가진 않을게요. 너무 나갔다 그거는. 50%가 넘었다. 그럼 헌재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50%가 만약에 넘었다 그러면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마음대로 탄핵할 수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자, 정 변호사님한테 아직 안 여쭤보고 여러분한테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되거나 좋아요. 40%가 계속 넘어도 탄핵할 수 있을까요? 자, 헌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어디 갔냐? 헌재가 국민만 보고 간다고 하는 거 제가 일단 19번 뉴스. 자, 헌재가 얘기했습니다.
네. 국민만 바라보고 간대요. 네. 정 변호사님, 국민만 바라보고 헌재가 간다고 하는데요. 지금요 헌재가 사실상 거의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신속한 재판만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변호인 측에 또 국민의힘 측에서 했던 얘기들을 전부 다 무시해 왔죠. 네. 그러면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의 잘못된 선례를 바탕으로 막 지금 재판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요즘에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걸로 공부를 하면서 글을 썼는데요. 헌재가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고 했는데 사실 저건 헌재가 굉장히 잘못한 얘기예요. 정 변호사님, 헌재가 국민을 바라보면서 헌재 재판을 하면 됩니까? 국민을 바라본다라는 이제 의미가 두 가지죠. 하나는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말을 이제 이 표현을 쓴 건데요. 근데 사실상 저 국민이란 말이요. 여러분 국민이요. 근데 저는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은 국민을 바라본다는 말이 좋으세요? 저는 좋아요. 국민은 진운의 국민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좋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법률재판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정치재판이기도 하고, 민심재판이기도 해요. 지난 얘기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 왜 그렇게 처절하게 당했냐라고 얘기를 하면. 촛불에 불탄다고요. 그쵸. 너희들 촛불에 타 죽으려고 하냐라고 하태경이가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열심히 나서지 않고 내용도 잘 모르고 사람들이 어버어버 하다가 일방적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당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뭘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하고 대응도 못하는데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직접적으로 나서서 저항하지 않으신 상황이다 보니까 당시의 여론이 별로 안 좋았어요. 속마음은 어떨 값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 쪽 사람들도 뭡니까? 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만 보세요.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40%가 되고 막 50%가 되고 이렇다고 하면 국민을 바라보고 가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저런 말을 한다는 건요. 굉장히 헌법재판소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재라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그리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데 국민의 여론에 따라간다면은 정말 권력과 국민의 이상한 목소리 센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대놓고 말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 특히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요, 여러분. 문재인과 김정숙이요. 맨날 우리는 국민을 바라봐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국민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국민을만 바라보고 간다는 말을 되게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헌법재판소가 단심제로 하는 거 여러분은 좋아하세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왜 대통령 탄핵을 시키고 우리가 뽑은 50%가 넘는 지지율로 대통령이 돼도 헌법재판소 마음대로 그 딸랑 몇 명이서 모여서 대통령을 탄핵시켜도 돼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참에 저는 헌재도 싹 갈아엎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쨌거나 자기들은 국민만 보고 간다고 했으니까 지지율이 50%가 나오면 저는 절대로 탄핵도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저는 그 점도 조금 너무 높게 보신 것 같아요. 50%. 왜요? 자, 왜요? 보십시오.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헌법재판관만 보지 말고요. 네.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이라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뭐 국민의 여론만을 갖고 보는 건 아니지만 네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우리가 40%가 넘는 상황인데 네. 자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한다면 네.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그 정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거꾸로 그죠? 33% 네. 3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의 국민이 33%만 되면 그 이상만 되면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감히 대통령을 함부로 탄핵을 못할 수 있다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유채고가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민의 어떤 여론에 휘둘려서는 안 되지만 지금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이 정신을 지금 바짝 차리고 좀 단합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와 다르게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서는 안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40% 전후만 계속 유지해 간다면은 저는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라고 말한 지네가 어떤 의도를 갖고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고 한
이 헌법재판소가 감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제 이런 사태가 끝나고 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때는요. 우리법연구회라든지 이념과 철학이 있었던 사람들은 임명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생각을 너무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은 재판에 가서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법연구회 판사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제법연구소. 그러니까 네. 흔히 연구회. 말하는 네. 좌파 성향을 가지거나 네. 아니면 그래요. 우파 성향을 너무 가져도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해요. 네. 그래서 헌재의 재판관들은 그런 생각들에 대한 자기 생각을 노출시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게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추천을 한다거나 그러는 게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어쨌거나 지금은 우리가 체제 싸움에서 우리가 아직 우위에 서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법연구회라든지 그런 판사들 모임 연구회, 그리고 저는 대수천 뭐 아니면은 그러니까 신부님들 그런 모임도 저는 모임의 이름 뭐였죠? 여러분 그 천주교회 신부님들 이상한 모임 이름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왜 신부님들 정의구현 사제단 그런 것도 저는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나라가 이게 뭡니까 정말로. 그래서 이번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돌아오시고 나면 한번 싹 다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헌재에서 왜 마음대로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을 시킵니까? 아니 헌재가 그렇게 대통령 위에 무소불위의 권한입니까? 우리가 못했던 거 2017년도에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시키고 난 뒤에 저 헌재를 갖다가 정리를 못한 게 지금 제가 진짜 아유 정말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자, 여러분 지금 뉴스 방송할 게 많은데 한 개도 못했어요. 그래도 일단은 A번 뉴스는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의 국수본 내통 정황 관련자들 처벌받겠다 이건데 정 변호사님 이거 무슨 뉴스인가요? 지금 그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이상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경찰 고위직 출신이에요. 네. 근데 지가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국가수사본부와 민주당 간의 메신저 역할을 지가 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말이 됩니까? 아니 말이 안 되죠. 수사기관이 특정 정당과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데 그 메시지 역할을 했다. 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김용현 장관의 변호사가 네. 지난번에 갑자기 진술 거부권을 막 행사하면서 막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뭐예요? 검찰이었어요. 검찰. 응? 김용현 장관 변호사들의 얘기에 의하면 검찰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상식이라는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도 이상식을 통해서 민주당의 명령이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게 그래서 민주당 국수본이 내통 정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자들 처벌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를 말하느냐? 이미 뭡니까? 검찰과 경찰이, 그쵸? 민주당의 줄순자들이, 앞장서가지고 부역을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속시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부역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봐봐요. 사실은 댓글 아까 보니까 자랑질 하다가 걸렸네. 그런데 저 완전 공감해요. 자랑질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여러분? 여러분한테 제가 솔직하게 얘기 하나 하고 싶어요. 저 배신자들의 말로를 좀 보고 싶어요. 이제는, 정말 저 배신자들은요,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을 좀 걸을게요. 반드시 배신자는요, 벌 받는 것 좀 보고 싶어요. 저 진짜 보고 싶어요. 이게, 배신은요, 여러분, 진짜 배신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딴 걸 다 떠나서요. 어디서 진짜 배신을 합니까? 자기 키워주는 사람은 물면 안 되죠. 무슨 강아지도 자기 키워주는 사람 물지 않아요. 어떻게 사자랑 호랑이도 그러던데요? 여러분 정말 자기 키워주는 사람은요. 짐승도 물지 않아요. 근데 어디 자기를 키워주는 사람을 물입니까? B뉴스 한번 보실래요?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려고요. 절치부심 공수처래요. 절치부심 공수처.
철통 방어 돌파의 구심. 아니 그냥요 구속영장 청구해. 정 변호사님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왜 그 일을 하는 목표가 뭔지, 어떤 것이 제일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작은 것에 매몰되면요 엉뚱한 생각을 해요. 지금 뭐냐면, 아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이에요? 냉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거 우리가 좌파 우파 찬성 불찬성과 관계없이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리 좌파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아니 이거를 무슨 경찰에 뭐 헬리콥터를 동원하고 뭐 특수부대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그래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옆에 경호처 요원들을 제압하고 체포하고 묻고 체류탄 쏘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와야 되나요? 조용히 불러도 간다고 하시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자꾸 이 공수처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변호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야, 더 이상 국민들 힘들게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또 경찰들 힘들게 만들지 말고, 너희 조사 다 됐잖아. 그냥 한번 기소해. 만약에 굳이 나를 구속하겠다고 하면 영장 청구해. 그냥 너희 자료 다 갖고 있잖아. 대신에 서부지원 이런데 그렇게 편법 쓰지 말고 당당하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 서울중앙지법법원에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공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발부되고 다 기소됐잖아. 재판을 하려면 중앙지법에서 해야지. 응?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너희 나한테 정식으로 하면 내가 갈 텐데 왜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니? 저기 우리 기자님 그거 좀 검색해 주세요. 검색어를 윤 관저 빠져나갔다 물음표예요. 제가 지금 방금 제가 해온 프린트에 재밌는 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윤 관저 빠져나갔다 경찰 소재 파악 중. 아니 소재를 왜 파악해요? 용산에 있는데. 아니 이런 제목을 저거 보세요 정 변호사님. 아니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국회의원이 저것 좀 밑으로 올려보세요. 국회의원이 야, 어디 제3장소로 도피했다라는 얘기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공수처 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어딘가 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 경찰에서도 소재 파악을 한대잖아요. 아니 뭘 소재 거기 있는데 왜 소재 파악을 해? 수색영장이 잘못됐다는 거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데 왜 수색영장이 필요해요? 수색영장이라는 것은 인적 수색영장과 물적 수색영장이 있는데 사람을 찾기 위한 수색영장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언제 해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때, 혹시 거기에 있나, A라는 건물에 있나 싶을 때 A라는 건물에 대한 수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관저에 계신 분을 무슨 수색을 해서 수색을 해요. 근데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경찰에서도 소재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고, 공수처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그 전용차가 이렇게 나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누가 탔는지는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탈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 있는지 저가 찾고 있는데 GPS를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제3자가 들을 때는 대통령이 어디론가 지금 도망간 것 같잖아요. 진짜 어디로 도피한 것 같잖아요. 아니 여러분 있잖아요. 24번 한번 보실래요? 뉴스? 총 맞을 각오로 윤을 체포하라. 아니 근데 왜 체포를 해야 돼요? 체포 안 하고 그냥 나오라고 해도 되는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총 맞을 자세로 체포하고 정청래는 장갑차도 필요하다. 아니 정 변호사님 왜 이러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을 꼭 체포해서 가서 조사를 해야 돼요. 자,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수사기관이 와서 조사받으세요 그러는데 오지 않는다고 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에 불응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 사건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따져보면 알잖아요. 정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아니 총 맞을 각오하면서 체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체포해서 그 다음 어떡할 건데. 결국은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해요.
그러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발부가 되면 구속이 되는 거고, 발부가 되지 않으면 불구속으로 결국 재판을 받는 거예요. 상황이. 여러분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30번 보여주세요. 아니 아주 가관이었어요. 가관. 30번요. 윤석열 도피설, 민주당 관저나와 제3장소의 은신 제보. 제보. 저 보세요. 정 변호사님 저기. 예. 그러니까 저 얘기가 전부 그렇게 나온 거라니까요. 안규백이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야 제3장소에 도피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런데 경호처 내부다. 나중에 그게 이제 국무관계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도 막 비슷한 얘기들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수처장이 나도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들었어요. 추적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 물어보니까 내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소재를 확인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뭡니까? 정말 어딘가 모처로 이동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듣기에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31번 뉴스 보면 더 웃겨요. 윤석열 추정 남성. 네. 윤석열 추정 남성 이러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대타 세운 것처럼 저렇게 기사를 보내요. 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와중에요. 33번 뉴스입니다. 최상목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와중에 입을 열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 없어요. 그럼 체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글쎄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물리적 충돌이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체포영장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면 체포영장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다니까요. 다투고 막 진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이유가 없는데도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지금 뭡니까? 착각하고 오버하고 그죠? 그것이 공수처의 존재의 이유고 그것이 정의라고 막 지나치게 과장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랑 똑같아요. 계엄이 내란이라고 과대 선전선동을 했더니 좌파들이 똑같이 뭡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자꾸 정의라고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12번 보면요. 윤석열은 내란죄로 사형당할 것. 아니 내란죄로 사형당한대요. 완전히 이제는 아예 그냥 내란죄가 돼버렸어요. 사형당한대요. 그러니까 13번 뉴스 보실래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했는데 기한 비공개. 아니 뭐가 이렇게 아주 난리가 났으면 기한 비공개. 정 변호사님 기한 비공개는 왜 합니까? 보통 체포영장은 재발부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뭐 특별한 경우에 한 열흘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정청래가 말입니다. 지가 판사도 아니고 법률가도 아닌 애가 네. 내란죄로 사형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민주당 애들이 말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사형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가 그 말 하려는 거야. 민주당 애들이 사형 반대하잖아요. 사형 집행을 반대하는 거예요. 자, 사형을 당할 사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선고당할 사건도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이 집행이 안 돼요. 근데 이 정청래 말을 들으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억지로라도 사형을 선고한 다음에 사형 집행하자고 나설래야 되니까요. 응? 모든 사람들한테는 사형을 집행해도 안 되지만 정말 흉악한 범죄자도 집행하면 안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정청래가 나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와, 우리 동자승님 오셨네요. 동자승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와중에 5번 뉴스예요. 맹윤, 찐윤, 친윤, 멀윤, 비윤, 반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놀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놀고 있네. 근데 이거 중앙일보 기사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단어 쓰냐고요.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내부에 또 슬쩍 분열을 일으키고 싶으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6번 뉴스 보실래요? 6번 뉴스? 이거 근거 있어요. 고립 각오하고 나선 길 굽히지 않겠다. 윤석열 탄핵은 당위니까. 근데 이런 또라이들 몇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한 6명, 안철수를 제외한 5명 중에 그죠? 제가 보기엔 확실하게 있는 애 하나가 누구냐면 조경태예요. 그 다음이 누구냐면 얘죠. 지금. 응? 이런 애들은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맹윤, 찐윤, 친윤, 멀은, 반윤 했는데요. 이 중에서 앞에 4개는요. 하나고 이 지금 반윤이라고 돼 있는 이 김상욱이잖아요. 김상욱이 고립하고 나선 길 굽히지 않겠다. 윤석열 탄핵은 당이니까 이런 애들은요. 귀신 찌다라 까먹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여기 지금
반윤이라고 한 얘네들은요, 제가 보기에 그냥 당에서 제명시켜버리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요, 18분 뉴스 보실래요? 한지아가요, 내란죄 수사 특검해야 더 큰 혼란 막는다. 이거 진짜 한지아 비례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한지아? 한지아, 김혜지, 이제 이런 애들이 저는 대표적인 애들이라고 보는데요. 뭐 잘 모르면서 감상적으로 그냥 아주 낮은 수준의 지식을 갖고 되지도 않은 소리들을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나는 지아랑 예지는 쫓아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얘네 비례대표니까 나가서 국회의원 그거 못해먹게 해야 돼. 이러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런 애들이 우리 당에 남아가지고요. 계속 엉뚱한 소리 하면서 우리 당의 일원이다. 국민의힘의 일원이다. 우리와 동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네. 얘네들 내보내는 게 맞습니다. 20번 뉴스를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은 14일날 헌재 재판정에 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21번 뉴스입니다. 자충수가 된 내란죄 철회 때문입니다. 지금 사실 내란죄 철회가 엄청나게 많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재명 방탄용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죄 철회를 학술적으로 주목주목 따져보니까요. 이게 보통 헌재 발목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22번 뉴스를 보시면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법학자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PD님 혹시 그 뉴스 있나요? 아까 4명이 방송한다고 했던 거 여기 있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네. MBC 100분 토론회 인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인물 한번 보세요. MBC 100분 토론회 저 4명이 한대요. 윤건영, 김종혁, 정규재, 임지봉. 여러분 이 4명이 국민의힘 대표가 김종혁이고요. 또 보수의 얼굴이 정규재고요. 임지봉이라는 저 사람 제가 잘 알거든요. 저 사람들이 나와서 대통령 체포는 언제라는 MBC 100분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임지봉은 제 대학 친구예요. 아, 그래요? 저 친구 흉을 하나 보면 제 대학 다닐 때요. 맨날 이대 앞에 가서 미팅하던 애거든요. 네. 사회와 역사에 대한 별 고민도 없었던. 근데 보실 때 어떠세요? 저 4명이. 근데 임지봉과 윤건영은 너무나도 명확히 입장이 같죠. 그리고 김종혁과 정규재는 뭐 꼭 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같죠? 아니요, 모든 게 같진 않아요. 모든 게 같진 않은데, 근데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 방송에서 하는 입장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4명의 패널이 100분 토론을 하면서요, 법치 뒤흔드는 대통령 체포는 언제예요?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치를 뒤흔들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저 제목 자체가 틀렸잖아요. 대통령이 법치를 뒤흔드는 게 아니고요. 현재 대통령을 불법적인 어떤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함으로써 법치가 뒤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황 자체를 뭡니까? 매우 잘못 판단하고 있는 4명이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법치를 뒤흔드는 사람을 만든 거니까 매우 저 잘못된. 이거 체포하려고 애쓰지 말라니까요. 장갑차 필요 없고요. 필요 없습니다. 헬리콥터도 필요 없고요. 걱정하지 말고요. 네. 헬리콥터 필요 없고요. 네. 그냥 정식으로 구속영장 갖고 와라 하셨습니다. 네네. 아유, 정 변호사님. 네네. 방송을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끝낼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지금 그렇게 돼버렸나요? 네, 일단 오늘 방송 오늘은 뭐 어쩔 수 없네요. 여기에 대한 거 이야기해 주세요. 네, 뭐에 대해서? 마무리. 이제 마무리예요. 뭘 마무리를 해요, 집에 지금? 가야죠. 빨리 방송 마무리하세요. 예. 근데 우리가 오늘 뭐 하도 준비한 게 많아가지고. 네. 근데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의 오늘 발표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과 이 탄핵 사태는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심화 발전시키는 과정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어느 쪽이 그 위치에 서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법치주의가 우리의 편이 되어지게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 첫 번째, 내란, 그리고 직권남용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돼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야, 공수처 니네 너무 자꾸 니네 조직만 생각해가지고 자꾸 체포영장 집행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냥 사건을 바로 그냥 사전영장을 청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불구속 기소해서 법원에 가서 정리하자. 그게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 아니냐라고 제대로 된 화두를 던졌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헌법재판소 진행과 관련해서 지금 뭐냐면 탄핵 소추안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탄핵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소추단 쪽에서 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해라. 그래서 단순하게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이든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자는 것인지 실질적으로는 하면서도 사실상 내란이라고 니네가 주장해왔던 선전선동해왔던 부분에 대한 것까지 포함되는 것인지를 좀 정리해달라. 그것을 정리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까운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상당히 그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바른 스탠스와 방향을 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지하면서 그죠? 함께 그 뜻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즐겁고 행복한 방송이었습니다. 킹 윤짱 절대 도망간 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구속영장 가져와! 애써서 나 체포하려고 하지마. 웬 장갑차! 위험하게 하지마. 당당하게 할게. 단! 법과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해. 꼼수 부리지마. 공수처. 니네 자격 없잖아. 네, 어떤 분들이 지금 유여에 너무 시끄럽다. 너무 오늘 수선스럽다. 그런데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오늘 이야기했는데 오늘 저 좀 수다 떨게요. 저 오늘 좀 시끄럽게 할게요. 왜냐고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 우리 대통령 도망간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공부를 아침에 너무 많이 했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이번에 절대 탄핵 인용 못합니다. 기각입니다. 유여회의 적반하장에서는요. 내일 왜 기각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오늘 무거워요. 그래서 오늘 머리를 좀 눕혀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방송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나서주시면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이 납니다. 대통령 어디 간 거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대한민국 살려요라고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 대통령과 함께 저 반자유체제의 저 X들과 싸워야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배신자는 반드시 당한다, 망한다, 죽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배신자들 제발 발을 땅에 못 붙이고 살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요. 저는.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제발 사상 검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들이 대통령보다 위입니까? 아니 무슨 헌법재판소는 왜 단심제예요? 제 생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면 박수 쳐주세요. 예, 오늘 좀 톤업해서 방송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맞아요. 배신자는 죽음. 여러분 제가 또 좀 한 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좀 정의롭잖아요. 그래서 오늘 신나게 이야기했고요. 사실 오늘 정 변호사님과 제가 엄청 토론을 많이 했어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러다가 이거 기각이네. 각하는 또 뭐 모르겠지만 기각되겠다. 희망을 갖자.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자신감 있게 앉은 겁니다. 내일도요. 5시에 유여회의 적반하장 들어오실 거죠? 함께 해주실 거죠? 약속!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여회의 적반하장은 여러분에게 정론만 소개해드립니다. 아투TV의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는 응원과 사랑이고요. 슈퍼챗 쏴주신 모든 분들에게 행운을 드릴게요. 아투TV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친구들에게도 구독해달라고 꼭 해주시고요. 오늘 많은 박수 해주셔서 기분이 좋아서 행복한 저녁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요. 책을 썼었어요. 근데 그 책으로 출판 기념회도 하고 좀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책이 딱 나오고 바로 탄핵이 터진 거예요. 탄핵 소추가 돼버린 거예요. 책 홍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에 몰두를 했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요즘에 살이 좀 빠졌대요. 사실 며칠 내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공부를 해보다가 역시 학자는 공부로서 답을 해야 됩니다. 내일부터는 공부한 내용으로 헌재재판소 정말 문제 있다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약속 하나 해주세요. 제 책 꼭 한 권씩 읽어주시고 사주시기. 제목이 뭐냐고요? 제목이요. 갑자기 제목이 생각 안 나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별은 없지예요. 꼭 한 권씩 사주세요. 저 홍보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책이
좀 많이 읽고 유효해가 이런 사람이다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여기에 다른 광고 없어서 제 책 광고했습니다. 한 권씩 꼭 봐주실 거죠? 네,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저녁 좋은 저녁 되시고요. 저 오늘 좀 신나서 그냥 까불까불 했습니다. 괜찮죠? 오늘 정도는? 너무 즐거우니까요. 네, 또 관저 가보고 올게요. 오늘 저녁 좋은 저녁 되시고요. 정준길 변호사님 저랑 가서 또 계속해서 토론합시다. 오늘 좋은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